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크 613입니다. 현대 HCN 충북방송 지방선거 특집 집중토크 613에서는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고자 선거의 주요 이슈와 후보자들의 공약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권호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네 번째 준비인데요. 네. 오늘 준비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살짝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많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기획자이자 청주대 외래교수인 변광섭 교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꽃이 피는가 싶더니 벌써 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시인은 꽃이 지는 게 아니라 꽃잎이 떨어지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한 그 시인도 있는데요. 마음은 행운이 깃드는 정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꽃이 졌으니까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노력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의 하두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저희 청주하면 교육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청주하면 교육의 도시인지 정확히 아세요? 저도 궁금해요. 네. 교수님? 네. 제가 답을 드려야 되는군요. 궁금해요. 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조선시대 때 율곡이의 서원향약이 이제 청주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청주 향교는 전국적으로도 인재 양성의 요람이지 않습니까? 향교 자체가. 청주 향교는 전국적으로 유명 5대 향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이제 초정행궁에서 조선의 르네상스를 펼치면서 다양한 교육, 문화, 과학 뭐 이런 정책을 펼치기도 했고요. 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세계 최초의 그 태교책. 그러니까 그 뱃속의 10달이 태어나서 10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네. 이미 조선시대 때 그 한 권의 책으로 만든 책인데 그 사주당 이씨가 바로 청주 사람이었고요. 와. 근대 와서는 한수 이남의 최초의 대학이 이제 청주대학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원대학교는 이제 사실은 교원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 아닙니까? 우리나라 유일한. 그리고 교육대학교가 있고 지금 서원대학교지만 이제 사범대학 이 청주 사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 인재를 키우는 그런 요람이 많았고 또 실제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사실 월등히 많았죠. 그래서 교육도시 청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심오한지 몰랐어요. 네. 저는 청주에 대학이 많아서 되게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대학이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더 많은 대학들이 있는 곳들도 있지만 그래서 교육의 도시구나 이랬는데 네. 이렇게 옛날부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래요. 유래가 있네요. 예, 네. 실제로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네. 했더니 직지도 아니고요. 무슨 뭐 청풍명월도 아니고 교육도시, 교육도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도시 청주라는 어떤 슬로건이나 브랜드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까 나쁠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해외의 경우는 이 교육 콘텐츠, 교육 공간이 관광 자원, 문화 자원으로 특화시켜 갖고 그 도시를 발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으니까는요. 이번 기회에 이제 후보자들께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아젠다, 정책들을 좀 많이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집중 토크 613 우리 각 후보들의 교육에 관한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좀 짚어 좀 주세요. 네. 이 교육의 도시로서의 특화를 하려는 이걸 정말 많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느꼈던 게 네. 많은 후보자들이 청주시를 대표하겠다. 우리 충북도를 대표하겠다. 교육감으로 나오겠다 하셨는데 네. 눈에 띄는 공약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교육 부분이라고 하면 1순위로 교육감 후보님들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현재 교육감 후보로 그러니까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이 심을보 전 충청대 교수님 네. 그리고 황신모 전 청주대 총장님. 두 분이 지금 출마의 변을 밝히셨는데, 공교롭게도 사실 이 두 분의 공약이 너무 유사해요. 그리고, 어떤 캐치프레이즈라고 하죠. 이것도 너무 똑같아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까지. 두 분이 짠 건 아니고요. 짠 게 아니랍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심의보 후보는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학생을 학생답게 해요. 네. 그런데 황신모 후보님도 교육을 교육답게, 교실을 교실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감을 교육감답게.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비슷비슷한데요? 네. 그리고 그런데요? 진짜로 1순위로 삼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하다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두 분 다 역시 교권을 세워야 한다. 이거를 1순위로 치셨어요. 조건 확립을 가장 먼저 두셨네요. 네, 예. 두 분 다 그런 성향에서 비추어 보면 사실 우리가 어느 분이 이제 후보로 나오시느냐 이걸 이제 차치하고 공약만 놓고 보면 사실 단일화가 될 수도 있겠다. 그 얘기는 교권이 지금은 실종됐다. 뭐 그렇게 추락했다, 보시는 거죠.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뭐 근데 그들의 시각은 교권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도 기사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네. 얘기가 많긴 하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제 문제 의식들이 일반 이제 엄마들로부터도 뭐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다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우선 바로 서야 학교가 교육이 이제 학교 교육이라는 게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해법을 두 분 다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 보수 진영 후보가 많았던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심의보 충청대 교수 또 황신모 전 청주대 총장이 출마를 했는데 지난 선거의 학습 효과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진짜 지난번에 너무 많이 나왔죠. 네. 몇 명 나왔죠? 7, 8명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그분들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토론하셨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예. 그 토론을 보는 내내도 네.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많았죠, 정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진보 교육감 후보는 이제 똘똘 뭉쳤고 그죠? 네. 그쪽 이 세력들이 보수는 흩어졌어요. 네, 표가 다 갈렸네요. 예.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흩어지면 죽는다. 네. 이 교육의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그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치안, 교육, 네. 행정 이 세 가지를 자치단체가 직접 합니다. 통합해서. 근데 우리는 치안 경찰청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그죠? 그렇죠. 교육은 교육청에서 따로 하고 있고 행정만 좀 그 강역 기초 자치단체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이 정책적 아젠다라든지 그 이 정치적인 그 어떤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실은 그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속썩이고 있는 게 교육 문제지 않습니까? 교육이죠. 내 네. 자식에 대한 어떤 진로에 대한 문제, 취업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얽힌 것들이 있는데 갈수록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제도권 안은 사실은 닫혀 있지 않습니까? 획일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개 학교가 없어질 정도로 충청북도에만 해도 한 1,000명 정도가 중도 학교를 그 포기한다 그럽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 그러죠.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교육청이라는 교육기관 안에서만 고민해야 될 거냐? 아니면 자치단체, 이번에 이제 뭐 도지사나 시장이나 네. 군수 이런 분들도 함께 고민할 거냐를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진짜 당연히. 좋은 의견이신 네. 게 네. 우리가 이 교육감 선거를 따로 하는데 이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사실은 초중 고까지란 말이죠. 그 이후에 대학을 사실 목표로 해서 이 밑에 시스템들이 달려가다시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현 상황에서 이것과 또 더 나아가서 그 바깥에 딱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좀 다른 체계에서 어떤 교육 그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통일적으로 좀 더 장기적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까지를 내다보는 그런 미래 교육을 그 계획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자치단체장 그 후보들 가운데 그들의 교육에 관한 공약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과 관련돼서 강한 그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분이 네. 그 청주시장 후보인 유행열 후보예요. 자유학기제를 활성화하고 진학에 대한 컨설팅, 뭐 지역 아동센터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처럼 세밀한 정책을 내고 있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안의 교육과 학교 밖의 교육. 그게 최근 들어서 교육의 그 어떤 커리큘럼이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예컨대 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자유학기, 자유학년이라 해서 아예 시험을 안 봅니다. 네. 그럼 뭘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그 탐방을 하거나 현장 학습을 하거나 자유 토론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현장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역사회 곳곳을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니는 길마다 사실은 지자체의 어떤 그 행정의 여러 가지 그 보금자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함께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고 또 물론 좀 뭐 이명경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뭐 이강희 그 후보나 정정순 후보 이런 부분들은 그 돌봄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부분적으로 큰 이슈만 툭 던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학교 밖의 이야기인데 학교 안에서와 학교 바깥에서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직에 있는 이 김병우 교육감 4년 동안 함께 왔는데 충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해왔는지 좀 장단점을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분은 이제 4년 전에 복지교육감, 소통교육감, 행복교육감, 문화교육감, 환경교육감. 좋은 건 다 붙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무슨 복지, 소통, 행복, 문화, 환경을 아우르는 진정한 어떤 그 인재 양성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뭐 이런 큰 뜻을 가졌고요. 뭐 고입고사를 폐지하겠다. 네. 일제고사 이런 거 폐지하고 연교시 수업도 없애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약을 냈는데 실제로 일부 이제 실천한 게 있고 또 일부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김병우 교육감님이 의욕적으로 하면서 이제 소통이라든지 어떤 시행착오 겪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었죠. 어쨌든 김병우 교육감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의미 있게 열심히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제시했던 4년 전에 제시했던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는가? 이거를 보고 선택 여부를 따지면 될 것 같고, 또 다시 이제 출마하려고 하고 있는 심의보 후보나 황신모 후보 같은 거는 새로운 정책적 비전이 시대의 트렌드와 우리 아이의 미래를 맡겨도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현 김병우 교육감의 어떤 그 과거 이게 현재 이제 4년간의 정책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을 할 만한 네. 부분 중에 하나가 다양성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진보 교육감이냐 뭐 아니면 보수 교육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후보님들이 사실은 다 싫어하시거든요. 교육엔 진보나 이런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사실 성향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는 후보님들이 뭐 이렇게 좀 과거 이게 어떻게 말하면 보수 정권, 보수 당이 어떤 갖고 있는 교육 정책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뭐 이런 차원에서 보자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교육감 선거를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말 그대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권을 세운다거나 이런 류의 어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에 의한 학교육이 이루어져 있다가 이 김병우 교육감에 의해서 사실은 반대성의 다른 성향의 교육이 시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벌써 옳다, 네. 그르다, 어느 쪽이 잘 됐다, 아니다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새로운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죠. 그 과거에는 없었던 뭐 행복씨앗학교라든가, 이게 이제 혁신학교의 충북 버전이죠. 행복씨앗학교라든가 이렇게 좀 더 다양한 교육의 어떤 획일성을 벗어나게 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일반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런 김병우 교육감의 다양한 시도와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는지. 정치적으로 볼 궁금해요. 때 예.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육감은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정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보 정당, 보수 정당 이게 아니에요. 다만 진보 성향이냐, 네. 보수 성향이냐 이것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측면을 볼 때 정말로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 교육감은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고, 또 새로운 도전하는 교육감 후보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건데, 저는 그런 측면을 볼 때 인성교육, 그다음에 지식교육, 네. 그다음에 통합 인재를 가르치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화두를 던진 게 뭡니까? 마음은 행운이 깃드는 정원이다. 그러니까 마음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세종대왕도 통치 철학을 3가지였어요. 하나는 인재,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시스템. 이 3가지에 의해서 조선의 르네상스를 세종대왕이 만들고 20개가 넘는 사실 노벨상 감의 어떤 다양한 창조적 결과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재를 키우고 어떤 지식을 배양하고 그 시대에 맞는 통합적 그런 환경에 맞는 그런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역할이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 교육감 후보
선거 아니, 나오실 것 지난번에 같은데. 청주시장 후보로 네. 나오신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육감 후보 공약을 발표하려고요. 좀 이따가. 네. 아유, 우리 후보님들 긴장하시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공교육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는 하는데 이 제도를 좀 부작용 난다고 억압해버리면 또 다른 데서 또 풍선 효과처럼 이렇게 네. 부풀어 올라서 과연 해법이 있나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잠이 안 와요. 아, 그러세요? 예, 저희 집에는 딸만 셋이 있고요. 네. 그 딸 셋 중에 둘은 이제 대학생이고 네. 늦둥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딸들을 보면은 너무 예쁘니까는 뿌듯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교육비 문제, 교실 환경, 진로 걱정, 또 학교의 안전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더군다나 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딸들이, 우리 자식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실제로 공부하고 하면 좋은데 핀란드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요. 네. 핀란드를 갔더니요. 거기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시험을 안 봅니다. 10년 동안. 거기는 10년제, 9년제 플러스 1년제. 플러스 1년제는 무슨 얘기냐? 도저히 내가 적응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1년 더 배우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지도 상류층, 가진자의 어떤 그 복지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중시하는 복지 정책. 그들이 스타트업을 해야만이 그 나라가 발전한다는 기본적인 소신과 철학이 있는 거예요. 난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죠.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그 사교육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말 잘못됐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육도시 청주라면 네. 저는 세계를 대표하는 교육도시 청주로도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대의 어떤 소명이 아닌가. 저는 그것과 함께 그 중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애가 이제 네. 초등학생인데 이 막 그 TV에서 4차 산업 막 혁명 뭐 지금 배우는 것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나중에 존재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대와 세상,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직업이 너무 빨리 생기고 그쪽에서 일을 해야 하는 현재 아이들에게 과연 지금처럼 우리가 산업화가 막 이루어지면서 분업화되고 그 좁은 자신의 일만 딱 하면 됐던 그 세상에서 그 만들어졌던 교육제도로 이 아이들을 계속 교육할 수 있는지까지 미래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면 지금 그 변신을 하지 못하면 결코 진짜 우리 청주가 교육의 도시라는 그 명성을 제대로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뭐 4차 산업이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예. 당장 내 아이는 국영수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을 해야 되고 한 바퀴 더 돌린다 막 이러거든요. 지금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4차 산업이라는 게 지식 플러스 기술이 만나서 새로운 융복과 콘텐츠로 창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3D, 사물 인터넷, AR, VR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도권 안에서 이 교육을 하는 게 사실적으로 쉽진 않죠. 이 4차 산업을 하려면 이제 인문학적 기반, 문사철이라는 인문학적 기반 위에 새로운 다양한 신기술이 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창조적 콘텐츠를 만드는 노력이 있으려면 당연히 훌륭한 인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도권 안과 제도권 밖,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협력해야 되고 이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주 또는 충청북도가 교육 1번지, 세계적인 교육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청주 출신의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가 있는데요. 강익중이라는 분이 우리 담백공장, 그 드넓은 담백공장 옥상을 보더니 세계 최초의 어린이 공화국을 만들자. 어린이 공화국. 세계 최초의 어린이 공화국을 만들어서 성공시켜서 전 세계에 팔자. 이런 것도 그 정도는 사실은 그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어린이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저는 국립교육 테마파크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UN, 유네스코, 그다음에 뭐 잼버리 이런 그 국제기구가 있잖아요. 국제기구의 교육 허브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정말 청주하면 교육,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 요람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지 않겠는가. 오늘의 공약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 교육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일반적인 정말 뭐 디테일하고 너무 원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근데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약간 저도 뜬구름 그래서 잡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현실적인 네. 정말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 충북 교육이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느냐를 말씀드릴 수 있다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기능을 배우지 않고 사람이 되는 걸 배우는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기능을 배우는,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분명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기능을 배우는데 멈춰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인성, 사람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결코 기를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정말 지금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는 걸 이 무식쟁이 엄마도 아는데, 이 전문가인 교육감 후보들, 그 다음에 이 청주시를 또 충북을 끌어갈 이 지도자들, 이 후보님들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하시고, 정 100년 대계를 만든다 생각하시고 교육 정책을 정말 잘 짜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오늘 집중 토크 6.13에서 다뤘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후보님들과 유권자분들 많이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흐르는 곡은요, 뉴키즈 온 더 블럭의 This One's for the Children이라는 곡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곡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잠시나마 감상해 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중 토크 6.13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ut we are God's children. We have to learn to love one another. Just remember they could be us. Remember we all are brothers. I'm not trying to darken up your day, but help others in need and show them there's a better way.